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표현 영역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죠? 모두 다 특별한 주말을 보냈을 텐데 선생님은 지난 주말 했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라이딩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이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침 일찍 마스크를 꽁꽁 싸매고 경산에서 대구 이시아폴리스까지 라이딩을 다녀왔습니다. 누구랑 같이 갔냐면은 2학년 체육 선생님과 같이 총 한 55km 정도 라이딩을 했는데 선생님이 처음 가는 자전거 도로라서 그런지 길에서 헤맸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2학년 체육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죠. 이경규 선생님 어딥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하다가 결국 약속 장소에서 못 만나고 금호 제2교에서 상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어쩌죠? 선생님이 도착한 곳은 2학년 선생님과 만나기로 한 다리 밑에 장소가 맞지만 그 넓은 금호강을 끼고 서로 반대편의 장소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금호 제2교는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여서 그 다리를 통해서 반대편으로 서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난감하죠. 기껏 멀리서 다 이까지 와서 만났는데 강을 하나 끼고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친구들과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면은 어떻게 극복을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힘드니까 네가 이쪽으로 좀 올래? 아니면 네가 늦게 도착했으니까 네가 좀 와라. 아니면 그쪽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멀어 네가 좀 와. 아니면 또 뭐 우리 만난 걸로 하고 그냥 여기서 헤어지자 하고 뭐 여러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선 2학년 체육 선생님은 선생님보다 연장자이시고 그리고 같은 교과의 선배님이신데다가 선생님이 약속을 잡아놓고 선생님이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제가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또 2학년 체육 선생님께서는 아니다, 여기까지 온다고 힘들었는데 내가 가겠다, 선생님께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닙니다, 그거 계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길로 건너편으로 가기에는 한 5km 정도를 다시 돌아가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기에는 2학년 체육선생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이 너무 길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냐? 금호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얼추 선생님이 건너보니까 강의 폭이 약 한 200m 정도 되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끌고 금호강을 건너기 시작했죠. 이제 옷은 다 젖고 자전거는 또 핵함으로 뒤덮이고 처음에는 건너는 루트를 잘못 잡아가지고 다행히 그 상황에서 그 주황색 옷을 입은 낚시하는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계시는 곳은 장화를 신고 있는데 발목까지밖에 발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또 선생님이 자전거를 가지고 가니까 섣불리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분이 선생님한테 다가오더니 이쪽으로 오라고, 여기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게 시멘트로 작업을 해놓은 그런 길이다, 여기 별로 안 깊으니까 일로 지나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쪽으로 지나갔죠. 그래서 역사적인 상봉을 금호 제2교 아래에서 하게 됐습니다. 어찌나 반갑고 죄송하던지 선생님이 약속을 잡아놓고 늦어버린 상황이니까 더 그렇겠죠. 여기서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생각이나 계획대로 살지 않으면은 결국 그 상황에서는 사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프랑스의 소설가 폴 부르제라는 사람이 책 정오의 악마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선생님이 라이딩을 즐겨하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은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익숙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헤매게 되고 결국에는 늦는 상황이 발생했죠. 즉 내일 라이딩 일정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선생님이 맨날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특정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 또 친구들과의 관계, 학업 등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할, 지켜야 할 본분이 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특정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 또한 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반복해서 그런 습관이 형성이 된다면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우리 하행여중 친구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을 선생님이 알고 있고, 또 수업으로도 누누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알기를 바라고, 자, 이제 또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1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철저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즐겁고 알찬 1학기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표현 영역에서 어떤 역량을 체험을 하고 몇 가지 단원으로 구성된다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기억나는 친구들 이야기해 보세요. 기억날 겁니다. 나는 친구들은. 네, 신체 표현 능력을 체험한다고 했죠. 그리고 세 가지 단어는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스포츠 표현, 두 번째가 전통 표현, 세 번째가 현대 표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각각의 대단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우리가 학습하게 될 스포츠 표현 단어는 그 다음 차시에 깊이 있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포츠 표현입니다. 이 스포츠 표현은 뭘까요? 예, 텍스트에도 나오고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스포츠 표현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 지금 단어에도 나와 있죠. 이 표현 활동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선생님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체험을 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스포츠에 존재하는 다양한 신체 움직임의 원리와 기술로 다양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종목이 아래의 그림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교과서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아래의 종목들을 한번 매칭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체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아름다움 요소를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299페이지 우측 상단에 기억 톡톡을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4가지입니다. 4가지. 자, 세 번째,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 능력을 우리가 신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스포츠 표현을 통해서 이 신미성을 경험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스포츠 표현의 창작 과정을 통해서 예술적 창의성과 감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포츠 표현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움직임을 생각하고 표현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 친구는 나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고요. 반대로 나도 내 친구의 표현을 지켜보면서 그 표현 활동을 공감하고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술적 창의성과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스포츠 표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그림을 보고 그림에 해당하는 아름다움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교과서 298, 299페이지를 참고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두 번째 스포츠 표현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신체의 움직임을 다양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어떤 것을 예로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강강술래, 봉산탈춤과 같은 것들이 되겠고, 또 현재에 이르러서는 BTS 같은 아이돌 그룹의 다양한 댄스 퍼포먼스와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이어서 스포츠 표현은 또 19세기부터 국민의 체력과 국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최초 맨손 체조를 창안하여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차츰 흘러
이러한 움직임에도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강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줄넘기, 리듬 체조, 피겨 스케이팅과 같은 활동들입니다. 또 현대에 이르러서는 스포츠 표현 활동이 그 활동 속에 내포된 아름다움을 발견하거나 그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형태로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포츠 표현 활동은 창의적인 표현을 위해서 다양한 신체 활동을 작품으로 구성하고 또 발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리듬 체조, 피겨 스케이팅, 그 다음에 싱크로나이즈 스위밍과 같은 종목들이 있고 아름다움의 정도를 겨루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또 이 종목은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친구라면 여러분들 더 잘 알 겁니다. 네, 그렇죠.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다음은 국제연맹의 설립 연도입니다. 연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이러한 4개의 연맹이 설립되어서 오늘날에 현대화된 종목들이 생겨났다라는 흐름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의해 오늘날의 스포츠 표현 활동들이 여러분들 앞에 재해석되어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스포츠 표현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이 스포츠 표현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구를 통해 신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유형이고, 두 번째가 특정 장소에 따라 신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유형, 세 번째는 아무런 제약 없이 신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각 유형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살펴봅시다. 손현재 선수가 후프로 아름다운 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후프라는 도구를 들고 있죠. 그리고 옆에 사진은 아이들이 줄넘기를 들고 신나게 음악 줄넘기를 하는 동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종목은 슬라이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리본 체조와 음악 줄넘기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해당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해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특정 장소에 따른 움직임 유형입니다. 자, 각각 물과 빙판에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표적인 종목으로 싱크로나이즈 스위밍과 김연아 선수의 피겨 스케이팅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들은 이러한 특정 장소가 아니면 신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는 종목이 되겠죠. 특정 장소에 따라 움직임을 표현하는 유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신체 움직임 유형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작 체조와 치어리딩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실외나 실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농구장과 배구장 그리고 야구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내외 구분 없이 치어리더 분들이 해당 연구팀의 관중을 위해 열띤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작 체조 또한 마찬가지겠죠. 이렇듯 아무런 제약 없이 신체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은 창작 체조와 치어리딩이 되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종목이 해당되겠다 하는 것들은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스포츠 표현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스포츠 표현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가치들을 함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가치들이 사회성 키우기, 그리고 신체 움직임의 조화 이해하기, 그리고 신미성 기르기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가치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사회성 키우기입니다. 우리는 주로 모둠 활동을 통해서 표현 활동들을 수행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를 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성원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사회성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체 움직임의 조화 이야기입니다.
스포츠 표현에서는 단순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TV에 나오는 김연아 선수나 손현재 선수의 연기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신의 움직임을 조화롭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신체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신체, 즉 상체와 하체를 활용하여서 조화로운 움직임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신미성 기르기입니다. 이 스포츠 표현에 존재하는 다양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 즉 이 신미성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여러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들 안에서 표현해내는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는 이 신미성이라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포츠 표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가벼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혹시 질문 있는 친구들은 밴드나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이번 주는 과제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탑재된 1에서 3차시라는 과제물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 내로 작성해서 각 학반의 마지막 체육 수업이 들어있는 날, 예를 들면은 1학년 3반은 목요일 3교시에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요일 21시까지 업로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밴드에 과제 제출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학반 마지막 체육 수업이 있는 날 21시까지 네이버 밴드 학반 과제물 제출방으로 과제물을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에 반영이 되니까 기간 내에 과제물을 반드시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오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더에다가 녹음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의 영상이 나가니까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